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 콘서트 사회를 맡은 헬스조선 최지우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건강똑똑은 나와 있다시피 100세 시대 면역 노화 대응, 그 중에서도 어르신 독감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주제로 강연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대한가정의학회 예방접종 특임이사 김영상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써있듯이 저는 지금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예방접종 특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하고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 면역 노화에 따른 어르신 독감 예방이라는 제목을 잡아놓았고요. 이게 뭐 차별화된 전략으로 위험 낮추기라고 해서 제목을 정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국 이야기의 주제는 독감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감기랑 독감이 비슷한 이름이어가지고 감기가 독해지면 독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부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독감이 엄청 유행했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기 그림 보면은요. 맨 아래 점점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저 시기가 언제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2020년, 2021년 그 2020년도쯤에서 그 코로나가 엄청 유행을 하면서 그 해에는 독감이 유행을 안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한테 졌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살살 올라오더니 이제는 독감이 제법 유행을 하는데 이 독감 유행을 어떻게 따지냐면은요. 100명 중에 1명만 되더라도 독감 유행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어땠냐면은요. 1000명당 99.8명. 10명 중에 1명이 걸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상당수는 독감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주사도 맞으셨어요? 뭐 주사도 있고 타미플루 먹는 약도 있고 한데 이제 그것도 옛날에 또 한참 지나가가지고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 옛날에 신종플루 때도 그때 겪으셨죠? 그 신종플루가 바로 독감이에요. 그래서 그 독감이었고 이제 올해 유행하고 있는 독감이 H1N1도 포함이 돼 있대요. 말은 어려운데 그 H1N1도 신종플루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게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돌고 있는 정도가 옛날 신종플루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무려 15년 만에 이 정도까지 독감이 왔던 적이 없습니다. 올 들어서 아주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서 오죽하면 저 두 번째 기사 보이시죠? 연합뉴스 기사. 독감 폐렴 유행 때문에 전국 화장장이 포화됐다고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뉴스인데 저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독감, 코로나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저희 이제 병원에 근무하니까 독감하고 코로나 두 가지 검사를 다 할 때가 있는데 어르신들 분들 중에 독감은 음성인데 코로나 양성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셔서요. 이 고위험군한테는 사망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감이 위험한 이유가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독감 걸린 다음에 폐렴이 와가지고 결국 입원했다가 일부는 정말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감이랑 감기랑 조금 다르다고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도대체 그게 뭐가 다르냐? 그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예요. 이 독감하고 감기는 원인균이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어떻게 달라요? 라고 물어보면은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설명은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떤 증상만 듣고 기침하는데 저 코로나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똑같은 이유로 호흡기 증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감인지 감기인지를 구분할 수는 없는데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 독감은 독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 그래서 내용은 되게 단순하죠. 근데 그거를 증상만 놓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고요. 다만 이제 독감에서는 약간 특징적인 증상들이 몇 가지는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독감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코로나는 여러분들 지금 그 TV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동그란 거에다가 뭐 삐죽삐죽 뭐 나오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셔가지고 코로나는 정말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은 그렇게 생기진 않았죠. 근데 그것도 형상화한 그림이듯이 독감도 이렇게 형상화해 놓으면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독감 바이러스는 영어로 인플루엔자라고 부르고요. 좀 더 정확한 용어가 인플루엔자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라는 그 이름에서 플루가 오는 거고 그 플루만 붙여서 외국에서는 독감 걸렸다라는 게 플루 걸렸다 이렇게 설명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그 신종플루라는 이름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독감 바이러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좀 보면은요.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A, B, C 세 가지 있다고 써 있죠? 저 A, B, C 중에서 사람한테 걸리는 거는 A랑 B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좀 감기 걸렸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거 독감일 수도 있으니 검사해 봅시다 그러면은 A랑 B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결과지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걸린 거는 A형 독감이다, B형 독감이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H1N1 뭐 이런 얘기 쓰는 거는 A형 독감이고요. A형 독감이 대부분은 훨씬 더 아픕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하신 분들은 A형 독감, 조금 덜 고생하신 분들은 B형 독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B형 독감의 종류에는 뭐 야마가타, 빅토리아 이런 게 써 있는데 그건 사실 저희들만 알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형, B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독감이 있는 상태이고, 이게 이제 매년마다 바뀝니다. 그 독감은 굉장히 흔한데 매년마다 지금 유행하는 균주가 달라서 그 예방 접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올해 예방 접종들을 하셨을 텐데 이 중에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세요? 독감 접종? 예, 소수 계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그 65세 이상에서는 독감 접종 다 무료인 거 아시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A형 독감, B형 독감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매년 바뀐다. 저는 독감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 감기, 독감 즉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감기의 주된 증상은 기침, 가래, 콧물이에요. 그래서 기침, 가래, 콧물이 나오고 있으면 일단 감기 증상은 맞는데 거기다 열이 펄펄 나고 있다. 감기는 열이 펄펄 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냥 콜록콜록 하는 게 끝인데 독감은 열 나는 경우가 아주 흔해요. 그래서 독감이라고 하면은 열이 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열 나면서 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그래서 몸살 감기다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는 독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살 감기 걸리면은 독감 검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독감은 그 초기에 발견을 해서 한 72시간 이내에 발견한다면은 약이 있어요. 근데 72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독감에 대한 치료제를 쓰나 안 쓰나 똑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냥 집에 계시는 거랑 병원 가는 거 똑같다는 얘기라서 그때는 의미가 별로 없고, 72시간 이내면은 병원 가서 한번 검사해보고 필요하면 약 쓰고, 요즘에 주사도 있습니다. 주사 맞으면은 그냥 한 방에 낫는 그런 약들도 있으니까 병원에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독감 의사 환자다라고 하는 게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을 보인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고요. 이 독감 환자들의 사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갑자기 아픕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제 저녁 먹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럴 때는 우리도 저희들이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환자 독감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검사를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증상들 보시면 열만 나는 것이 아니라 뭐 위장관으로 막 메스껍고 토하기도 하고 근육통 심하게 오고 이런 문제들이 오고, 거기서부터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저쪽 신경 쪽 합병증, 호흡기 뭐 예를 들어 폐렴 걸릴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장병, 그 다음에 뭐 임신부에게 더 안 좋은 것들, 근골격계에서도 뭐 근육이 망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독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입원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요거거든요. 폐렴. 폐렴이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요. 이렇게 폐렴이 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 중환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심장 나빠지는 분들도 생각보다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독감 걸려서 입원하고 폐렴 걸리고 심장까지 나빠지고,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되는 질환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또 비율을 좀 적어놨는데요. 이 뇌졸중의 위험이 무려 8배가 증가하고, 심근경색 위험도 10배 증가하고, 혈당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폐렴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결국 독감에 의한 합병증들은 아주 많다. 이걸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 일부는 죽을 병이고 뭐 등등등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병별로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높은 발생률, 높은 사망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발생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죽기도 많이 죽는다 그런 얘기라서요. 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저 독감에 의한 질병 부담이 엄청 크다는 뜻입니다. 각 개인들 별로 독감 걸려서 치료하고 뭐 입원하고 등등 이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저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건 미국 예인데요. 사망 원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 일이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사람들 연세가 좀 있으신 65세 이상에서 얼마나 많이 문제가 생기나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독감과 폐렴에 의한 사망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게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높은 비율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쪽 보시면은 독감 이후에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폐질환, 당뇨병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들도 다 악화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여성, 남성을 좀 적어놨는데요. 미국에서는 일단 독감 및 폐렴에 대한 그 사망률이 그래도 순위 안에 들어있지만 조금 아래쪽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아니에요. 아주 상위권이에요. 지금 여성에서의 3등이 지금 하부 호흡기 질환입니다. 저 하부 호흡기 질환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로 이제 폐렴이고요. 그리고 폐렴 어린균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독감균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남성은 아예 2등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독감 같은 질환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독감의 질병 부담은 어떻게 될까? 과거 5년 동안하고 좀 비교를 해볼 때 올해 들어서 평상시보다 엄청난 숫자가 발생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은 분명히 독감에 걸렸을 거라 예상이 되는 정도로 많이 발생이 됐는데 보시면은 1월달, 2월달 보시면 평상시보다도 월등히 높은 그 입원 환자가 발생했다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서 입원 환자가 발생했던 케이스가 1월달 첫 번째 보면 한 200명 정도로 지금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독감에 의한 입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초과 사망이라는 요 제목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안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하필이면 이게 독감에 걸려서 사망한 케이스들을 좀 적어놓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독감에 걸려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문제가 생기냐? 저기 보시면 이제 50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좀 더 위험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오른쪽을 보면은 65세 이상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위험해지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독감이 위험한 거는 알았는데 독감에 왜 이렇게 잘 걸릴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독감 잘 걸리고 심지어는 더 많이 죽는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도대체가 왜 그런 걸까? 나이 든 사람들이 몸이 약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면역 노화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면역 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바로 그 몸을 지켜주는 군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그 면역 체계가 좀 많이 망가지면서 그 면역 노화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이 노화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가 있더라도 그거를 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염 질환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밖으로 뛰쳐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낮은 항체가로 인한 백신 효과의 감소. 이 항체가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만 몸의 방어력이 생기거든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면역 노화에 의해서 이 독감에 걸리더라도 잘 이겨내지 못하거나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또 나이가 든 사람들에서는 원래 사망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정확히 저런 과정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균이 하나 새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균한테서부터 정보들을 얻어내는 과정이 저 첫 번째 있는 저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 APC라고 써 있는 말이 어려운데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은 걔를 붙잡아다가 정보를 다 캐내요. 캐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군대에다 그 내용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 상태까지가 저 T세포까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저 T세포에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총알 만드는 비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이제 B세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B세포가 총알을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다 깨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서 그 체포해서 정보를 캐는 과정 떨어지지, 이렇게 2중, 3중으로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는 여러 가지 병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흉선이라고 하는 몸의 기관, 흉선, 이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슴에 있는 건데요. 그 어린이들은 CT를 찍으면 여기 가슴에 조그마한 뭐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 면역 세포를 막 만들어내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안 나옵니다. 아마 저도 지금 찍으면은 거의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런 이제 흉선 조직에 대한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면역 세포에 대해서는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화하고 독감하고의 연관성을 좀 보면은 면역이 떨어지고, 그리고 면역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명 중에 한 분은 고혈압 환자이실 것 같고 4명 중에 한 분은 당뇨병 환자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저질환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뭐 밖에 걸어 나가기도 힘들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노쇠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입원도 하고 자립성 감소에 의한 문제도 생기고 균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률이 증가하는 저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면역 노화에 의한 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든, 그리고 들어왔으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는 뭐 비록 나이가 많으면 좀 불리하다고는 했지만 계속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살아계신 이유도 면역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총알을 만들어내는 과정만 잘 살아있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독감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감 백신 맞으란 얘기인데, 독감 백신이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지는 매우 오래됐겠지만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1997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대요. 저때 이제 65세 이상 독감 백신을 무료 접종하는 그런 과정들이 처음 생겼고요. 2015년부터는 65세 이상 독감 백신을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보건소 가서 맞으셨겠지만 일부는 그냥 의원 가셔가지고 독감 백신 놔줘 이렇게 해서 맞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까지는 뭐 13세 무료 접종 확대부에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연령대가 65세 이상이다 그러면은 2015년부터는 동네 병원 가서도 예방 접종을 그냥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감 접종을 얼마나 많이 맞느냐? 65세 이상에서 10명 중 8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이라는 얘기는 그 10명 중에 일부는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거의 다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예방접종을 열심히 맞았다는 얘기고, 오늘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도 대부분 예방접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명 중에 1명은 독감 다 걸렸어요. 지금 왜 그러냐가 또 중요할 것 같잖아요. 무려 83.5%가 주사를 맞았는데 독감으로 사망하신 분들 중에 80%가 넘는 분들이 65세 이상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고 상당히 좀 억울하잖아요. 아니 65세 이상에서 주사 놔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맞았는데 나는 왜 걸리는 거야? 이런 생각들 드시죠? 예방접종이 만능인 것 같으면서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아서 나는 방어를 갖는 거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만큼이 맞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방어력을 갖게 되는 걸 그렇게 보시면 그게 더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독감에 의한 사망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65세 이상에 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도대체가 독감 접종을 이렇게 열심히 맞았는데 왜 독감을 자꾸 걸리냐? 거기에 대한 게 지금 보면은 독감 백신의 효능이 낮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0부터 15니까 대충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독감 백신의 효능이 13%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사를 열심히 맞아서 100명이 맞았으면은 13명 정도는 독감 안 걸리고 잘 살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그냥 부딪히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국가 백신으로 열심히 해서 맞았는데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억울함을 없애기 위한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독감에 의한 사망자 중에서 대다수가 65세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65세 미만은 독감에 안 걸려서 그러면 안 죽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독감 접종도 무료 접종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돈 내고 맞았거나 안 맞았거나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무조건 접종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올해 다행히 전 아직 안 걸렸는데 뭐 만약에 걸렸다고 해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은 사망할 확률이 꽤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상당히 위험한 건데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에서는 똑같은 접종을 맞고도 안 죽는데 그러면 노인들은 어떡하냐 그거잖아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쓰면 되겠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중요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들의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현재까지 개발된 방식인 겁니다. 그냥 아예 백신을 센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지금까지는 그 용량을 낮춘 걸 가지고 주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수업을 아주 세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고용량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제공을 하면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제약회사들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환자들에게 더 이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의 뭘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면역 증강 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증강이라는 게 뭐냐면은 똑같이 뭐를 해주더라도 이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를 조금 더 세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똑같은 양의 그 책자를 주는데 옆에서 과외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총알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 몸에서 총알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추거나 아니면 면역 증강 백신과 같은 것들을 맞추게 된다면은 65세 이상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됐던 거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임상을 해요. 임상 시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쳤던 과정들을 좀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표준 용량의 백신을 이용했을 때 항체가 덜 생기던 사람들이 아예 용량을 올려가지고 저렇게 4배 정도를 더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배를 올려놓으니까 항체가 더 잘 생기더라. 그래서 이게 그 시니어 전용 독감 백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좀 보면은 저렇게 됩니다. 지금 다 그 표준 용량 백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백신을 주게 되면 독감 예방 효능이 아까 제가 13% 나온다고 설명드렸죠. 우리나라 최근 데이터가. 그러니까 100명 중에 13명만 보호를 받던 것이 24%를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3명보다는 훨씬 많죠. 한 40명은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니까 그래도 훨씬 낫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유효성, 백신 효능, 안전성, 면역원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평가했을 때 이렇게 고용량 백신을 쓰는 것이 단순하게 저용량으로 써 있는 그 여러분들이 이미 맞으신 그 백신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것 같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걱정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혈압약을 하나 쓰는데 혈압약을 2알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으세요? 부작용 생길까 봐?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일반 용량의 4배짜리 쓴다 그랬으면은 이거 너무 센 거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센 거 쓰면은 부작용 생기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평가를 해봤더니 다행히 그냥 주사 맞은 자리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주사 맞은 자리 아픈 것도 한 3일 내로는 대부분 다 해결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종류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않고 대부분은 심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 4배짜리 용량을 주면은 어르신들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량 백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까요? 들어와 있는데 무료 접종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동네 병원 가셔가지고 최근에 뭐 고용량 백신 나왔다는데 나 그것 좀 놔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10만 원인데 진짜 맞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실 거라서요. 좀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못 맞으시더라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이제 후배들은 그 국가 접종으로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국가에다가도 얘기를 하려고요. 안 하면은 우리 너무 손해가 커요. 10명 중에 1명 걸리는 건 너무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없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거 도대체 어느 나라들이 이거 쓰고 있나를 좀 봤더니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미 쓰고 있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 웬만큼 잘 사는 나라들은 쓰고 있고, 안타깝게도 저쪽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뭐 동아시아 쪽은 이걸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됐는데, 그래도 2023년에 고용량 독감 백신, 그리고 25년에도 또 똑같이 이런 허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런 고용량 독감 백신을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여기 색깔 칠해놓은 거 저기다가도 하나 칠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아마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거나 하면은 같이 또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